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 교재를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머랭은 앞서 얘기도 했지만 흰자를 거품내서 만드는 제품으로 머랭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냉제 머랭. 냉제는 말 그대로 차갑게 그 냉장고에서 꺼낸 그 계란을 하는 것으로서 실온에서도 거품을 냅니다. 그래서 거품의 안정을 위해서 소금과 주석산을 넣기도 하고요. 온제 머랭은 특히 43도로 데운 뒤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공예 과자나 새거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스위스 머랭은 이제 흰자를 거품 낼 때 여기에 레몬즙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냉제 머랭과 온제 머랭을 하룻밤을 놔뒀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머랭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탈리안 머랭은 시럽을 끓이는데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시럽을 천천히 부어주는 것으로서 이제 마카롱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무스케이크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이 2016년도에 이탈리안 머랭 만드는 거에 대한 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퐁당은 똑같이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시럽을 써주는 건 똑같은데 재결정화 시킨 것으로서 얘는 식혔다가 사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38도에서 44도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퐁당과 이탈리안 머랭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휘핑크림은 유지방이 40% 이상인 생크림을 낸 것으로서 4도에서 6도 그러면 냉장 보관을 말하죠. 그리고 보통 시험에서는 35%로 나오니까 유지방이 35에서 50%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머랭은 반죽할 때 주의할 점이 흰자를 거품내는 것으로서 흰자를 분리할 때도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 그릇에도 그리고 그릇에도 기름기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거의 거품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고속으로 했다가 그렇게만 하지 말고 고속으로 했다 저속, 중속으로 안정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랭을 할 때 더 단단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주석산을 살짝 넣으면 조금 더 단단한 머랭이 되기도 합니다. 포장은 이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정한 두께로 자르거나 칼집을 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슬라이스 해서 우리 식빵을 뜨거울 때 슬라이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조금 식힌 다음에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보통의 포장 온도는 35도. 실온 온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포장 시 이게 목적은 수분 증발 방지, 미생물 오염 방지고요. 포장 용기 선택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에서 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는데 용기와 포장재에 유해 물질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용출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이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포장했을 때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단가가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방수성은 내가 포장재에 넣었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고 또한 바람이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있어야 한다로 바꿔서 문제가 나오니까 끝까지 문제를 읽어주시면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품의 평가 기준은 외부적 특성과 내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밖으로 봤을 때 외피, 부피가 부풀었는지 안 부풀었는지, 껍질색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형태의 균형이 찌그러졌는지 움푹 들어갔는지, 껍질의 특성이 부드러운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부적 특성은 안에를 이제 빵을 잘라서 기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속색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기평가할 때 맛도 보십니다. 감독관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케이크를 말 때 표면 터짐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롤케이크가 마른다 그러면 너무 메말랐어 그러면 뭔가 터지겠죠? 그리고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물엿과 시럽을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수분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점착성이 있는 덱스트린 같은 걸 사용하고 또 팽창제를 감소하죠. 너무 부풀어도 터지겠죠. 그리고 노른자가 너무 많으면 노른자에는 50%의 수분이 있고 흰자에는 88%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전란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겉면이 너무 마르는 거는 오버베이킹, 너무 장시간 굽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저장. 그리고 밑불이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온도가 또 반죽 온도가 낮아서 너무 길게 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하고요. 비중을 또 너무 낮으면 너무 많이 부풀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을 줄여야 많이 부풀지 않겠죠. 그래서 마를 때 우리가 롤케이크가 너무 비중이 낮아도 터지니까 그리고 너무 바짝 마른 다음에 말아도 젤리롤이나 소프트롤이 다 마르니까 터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따뜻한 상태에서 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스츄리가 요즘에는 실기 품목에서 다 퍼프나 데니스 페스츄리가 다 삭제되긴 했는데 시험 문제에는 간혹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굽는 동안 유지가 흘러나온 원인이 아닌 것은에서 나오니까 미러펴기를 잘못했거나 그리고 우리 페스츄리는 강력분을 씁니다. 그리고 지나친 오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을 때 오래된 반죽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밀어서 다 칼장같이 찢어질 때 주로 유지가 흘러나오겠죠. 휴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미러펴기 성형을 좋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을 재정돈시키고 또 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서 글루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휴지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파이도 요번에 실기 품목에서 삭제되었는데요. 사과를 여러분들이 잘 깎지를 못해서 감자칼까지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습니다.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데요. 껍질에 수분이 많았거나 위아래 껍질을 잘 붙이지 않았거나 또 껍질에 구멍을 포크로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오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충전물의 온도가 높았을 때 바닥 껍질이 얇았을 때 또한 천연산이 많이 든 과일들을 살짝만 졸였을 때 수분이 많이 나와서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쿠키의 퍼짐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와 퍼짐이 심한 이유가 일맥상통한데요. 팽창제를 사용을 하면 많이 퍼지겠죠. 그리고 입자가 큰 설탕을 사용해도 그렇고 오븐 온도가 너무 낮으면 퍼지겠죠. 그리고 알칼리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쿠키가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퍼짐이 심한 이유는 아무래도 묽은 반죽을 사용했을 때 또한 이제 과다한 팽창제를 사용했고 설탕을 많이 사용했고 쇼트닝이 너무 많았을 때 알칼리성 반죽일 때 주로 많이 쿠키의 퍼짐이 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쿠키에 이제 우리 반죽에는 반죽형 반죽과 거품형 반죽이 있듯이 쿠키에도 반죽형 쿠키와 거품형 쿠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죽형 쿠키도 계란보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드롭, 스냅, 쇼트브레드 쿠키 등이 있는데 드롭 쿠키는 반죽형 쿠키 중에서 가장 수분이 많은 쿠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스카치 쿠키, 버터 스카치 쿠키, 오렌지 쿠키들이 있고 짤주머니로 짜서도 성형하고 드롭 쿠키는 이제 수저로 떠서 떨어뜨려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형하기도 하고요. 스낵 쿠키와 쇼트브레드 쿠키는 밀어펴는 쿠키로서 성형기로 찍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쇼트브레드 쿠키는 실기 품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크로 무늬를 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품형 반죽 쿠키는 밀가루보다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쿠키로서 스펀지 쿠키는 굉장히 수분이 많겠죠. 그래서 전체 쿠키 중에서 가장 수분이 많은 쿠키는 하면 스펀지 쿠키가 되고요. 짤주머니로 사용해서 하고요. 핑거 쿠키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실기 품목이었는데 없어졌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머랭 쿠키는 이제 흰자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으로서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몬드 분말과 코코넛을 넣어서 하는 것은 마카롱인데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카롱은 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패하는 요인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냉과는 차게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바바로아, 무스, 푸딩, 젤리, 블라망제 등이 있고요. 무스는 프랑스어로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르아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바로아가 발전된 것이 무스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푸딩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계란의 열 변성에 의한 농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으로서 우리 이렇게 중탕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 과일, 야채, 빵 이런 것들도 넣는 것이니까 굉장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계란찜을 연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닝은 95%를 하는 것은 많이 부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